호모를 따라 지금이라도 잡는 게 맞는 것일지, 아니면은 가격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안정이 되면은 그때를 좀 노려봐야 될지. 그래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이렇게 경험상 이렇게 오르는 흐름에 올라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서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지금 그 생각을 하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15년을 또는 진짜 길게는 20년을 볼 건데, 그럼 지금 뭐 1억 뭐 만약에 비싸게 샀어. 뭐 1억 5천 비싸게 샀어. 근데 뭐 15년 뒤면 저는 거의 두 배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손수보입니다. 오늘 매물 코칭이 들어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요즘 실거주에 대한 상황, 뭐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가격 뭐 또는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문의가 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일단 설문 상황에 보내주신 현재 상황 그리고 예, 문의 주신 물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물건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가용 현금 9억 5천 요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현금이 9억 5천 있고 월 수입 400 그리고 지출 200 저축 200으로 저축이 이제 50% 정도 저축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1년에 그러면 모을 수 있는 돈 2,400만 원 그리고 대출 가능액은 알아보신 게 3억까지 맞죠? 예, 제가 원리금 상환 금액이 저 정도가 한계일 것 같아 이렇게 3억 원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주택 없으시고 예, 전세는 곧 만기인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지금 실거주를 예,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셨고 아이는 없는 상태. 그런데 결혼을 예, 했는데 지금 혼자서 수입이 있으신 건가요? 400만 원이라서. 예, 예, 당분간 외벌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두 분이 같이 예,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더 좋은 집을 대출을 좀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도 좀 늘어날 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뒤에 추천 물건을 좀 생각을 했거든요. 절대 둘이서 같이 못하는 상황인 건가요? 경제 활동을? 자녀 계획이 있어서 네, 일단은 보수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바로 문의 물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저한테 세 가지 예, 주신 게 이제 동작구, 성북구, 영등포구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영등포구랑 동작이 좀 비슷한 것 같고 가치적으로는 그래서 예, 가격이 지금 영등포구가 비싸죠. 물론 여기 물레 여기가 2호선 이런 게 있어서 인프라가 좋은 곳이고 상도는 조금 여기 언덕이고 약간 7호선이 2호선보다는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격 차이가 나는데 주신 것 중엔 상도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적으로. 근데 문제는 물건이 없던데요. 여기 지금 네, 보셨나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네, 단기간 좀 급등세여서 제 가용 한도 내에서 그래도 매수 가능한 물건을 찾다 보니 이제 동작구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 10억 정도 수준은 이제 상도 대비한 괜찮아 보여서 음, 제가 그 매물은 없지만 만약에 매물이 있다면은 저 정도 수준은 제가 음.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장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실거래가 12억 1천만 원이라서 예, 매물이 올라오면 가격이 달라질 거예요. 이게 주변 가격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한번 예, 가볼까요? 지금 30평으로도 봤잖아요. 거의 예, 이건데 매매 없죠. 그리고 옆에 있는 게 물론 이게 훨씬 더 좋긴 한데 16억 뭐 이런 선에 나와 있어요. 32평 기준으로. 그러면 얘도 최소 14억은 될 수 있다 나올 때 지금 매물이 없을 뿐이라서 그런데 이게 요 가격이 아닐 거예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 주변 가격이랑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예. 여기 위에 있는 애조차도 지금 흑석 동향이면은 여기가 레미안이 좀 더 입지가 좋은데 15억까지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예산적인 면에서는 조금 오바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실제 물건이 나오게 예, 되면 예, 지금 물건이 없어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저도 이렇게 보는데 요 가격에 나오면은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억대에 나오면 뭐 내고도 할 예, 것도 뭐 잘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면 빨리 잡아야 되는 수준이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하게 올라간 감이 있고 사람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포모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가지고 싶은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여기가 좀 나오면은 이 가격이 나오면은 그냥 크게 생각할 거 없이 들고요. 그리고 성북구 이 동선 브라운스톤은 제가 몰라요. 왜 모르냐면 안 가봤고 전 300세대 이상만 보고 근데 여기가 미만이더라고요. 300세대 미만 200 몇 세대? 그쵸? 옆에 이제 한실 아파트가 있어서 네. 네, 그 대단지 아파트 알아보면서 같이 둘러봤는데 음. 예, 생각보다 입지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쵸. 나쁘진 않은데 절대적인 게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게 내 동이긴 한데 이렇게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것들은 이제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가격을 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파는 사람도 이게 얼마에 내야 될지, 사는 사람도 이게 얼마가 적정한지 이게 알기가 어렵고 300세대 미만의 단지들은 기준에 넣지 않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진한신을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거를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제 기준이 안 맞아서 말씀을 안 드려요, 사실. 차라리 요 지역을 보실 거라면 그냥 한진한신이나 뭐 대 있는 애들을 보는 게 나으신 거죠, 결국.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예, 생활권 단위로 보시는 게 아파트는 중요하거든요. 이 개별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주변에 땅을 사는 거고 뭐 내가 만약에 성북구에 동서문동 여기를 산다고 하면은 결국 성신여대라는 지하철을 내가 매수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내가 그 인프라를 내가 맨날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거래가 잘 되고 향후에 내가 매도도 잘 될 수 있는 것들 이거는 세대수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선 브라운스톤보다는 한진한신 여기 있는 매물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매도를 내놓기 때문에 좀 더 물량이 많은 곳에는 깎아서 조금 더 살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물론 얘도 막 엄청 깎아서 살 수 있어요. 뭐 거래량 없고 네가 올린 가격 맞냐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깎을 수는 있는데 걔는 무조건 나중에 그렇게 팔아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요 가격에 나오면은 그냥 가서 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이 가격 이상으로 나올 것 같아서 만약에 매물이 나온다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추천 물건은 좀 가격대별로 가지고 왔어요. 11억대, 13억, 12억대죠. 12억대, 13억대, 14억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현금이 지금 9억 5천 가까이 있어서 거의 10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거나 좀 맞벌이를 통해서 수입을 좀 더 늘렸을 때 대출이 좀 더 나오는 걸 그리고 어차피 지금 대출이 막혀 있잖아요. 상한액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6억 아니면은 뭐 생애 최초도 되실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이제 대출을 쭉 땡길 수 있으면은 더 분명히 좋은 가치를 가진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 원리금 상하는 걸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비싼 것까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알아보셨던 곳 중에 이제 영등포에 물레역 바로 왼쪽에 있는 한신 아파트예요. 공원 한신 아파트. 여기는 초역세권이고 2호선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프라적으로 좋습니다. 입지가 굉장히 좋은 거고 2호선 뭐 강남 쪽으로 갔고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여의도로도 들어가기 쉬운 곳. 이제 좀 오래된 게 문제죠. 오래된 아파트고 얘도 세대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300세대는 넘어. 그래서 가지고 온 거. 여기는 가격도 지금 생각하시는 가격대에 맞게 지금 그리고 제가 지금 가져온 건 전부 다 20평대입니다. 14평 기준. 전부 다 방이 3개 아니면 하나, 화장실 하나고 복도식. 입지만 생각했을 때는 얘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가격도 나쁘지 않다. 지금 그리고 현재 상황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게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두 개 왼쪽의 단지는 조금 돈이 오버가 되기 시작했죠. 이제 오버가 되는데 분명히 좋은 더 가치를 지닌 입지에 있다라고 생각.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약간 동남부 쪽이 훨씬 유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판교, 강남, 직장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다 몰려 있는 곳이 동남부입니다. 서울 동남부. 그래서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이제 물레 한신공원은 서쪽이죠. 서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지적으로는 얘네들이 더 좋고 물론 그것 때문에 가격도 좀 더 높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송파인데 송파는 뭐 우리나라 1급지죠. 강남 3구에 해당하는 곳이긴 한데 실제 이 거여동 같은 경우에 송파에서 가장
떨어지는 곳이. 그래서 지금 송파에서 20평대 13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데고, 나머지는 뭐 다 최소 15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소 송파에서는. 이제 송파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곳 중에 이제 13억대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요 정도다. 생활권이 좀 제일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거여 1, 2, 3, 4, 5단지가 다 모여있는 택지고 주변에 초중고 다 있고요. 그리고 5호선도 딱 끼고 있어서 가까워요. 가까워서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그리고 세 번째는 강동구 선사현대인데, 여기도 이제 송파에 거의 딱 붙어있는, 강동구의 끝자락이면서 송파에 붙어있는 곳이고, 대단지이면 8호선 바로 역세권. 그리고 이제 왼쪽에 광진구랑 성동구로 쉽게 넘어갈 수 있고, 강남으로도 송파역 통해서 잘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여기 왼쪽이 한강이에요. 한강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누릴 수 있다. 근데 지금 세 개 다 아파트가 전반적인 생활권이 약간 어수선한 느낌이 있긴 해요. 여기 약간 시장통, 여기도 시장통. 이제 물레 여기는 약간 원래 공업지대 때문에 주변이 약간 수선한 분위기가 다 있는 곳들입니다. 뭐 완벽한 아파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단점들은 감안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도 입지적으로 다 나쁘지 않고, 이제 가격을 좀 폭넓게 가져와서 좀 취사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격적으로 가장 좀 만만한 데는 영등포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좀 어려운 데는 선사현대인데, 그래도 얘가 입지는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세 개 중에 거여도 좋아요. 가격적으로 송파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 얘도 15억 이상 올라가고 잡을 수 없게 되는, 나머지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떠신가요? 지금 추천 물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가 제일. 일단은 집주 근접했으면 좋겠어서 네. 직장이 시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암사나 거여는 좀 직장이 거리가 멀어서 네. 네, 그래도 아무래도 고르라면은 영등포가 그나마 2호선이라서 시청까지 가기 셋 중에 비교를 하자면은 가장 통근이 무난하기 때문에 네, 영등포가 제가 제일 그래도 마음에 듭니다. 근데 시청이면은, 잠시만 볼게요. 시청이면은 5호선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청은 1호선이 5호선도 가능합니다. 5호선 거여역도 가능한, 요 근처인 거잖아요. 여기 있네. 광화문 예. 요 라인. 그럼 시청이 1호선, 2호선 라인입니다. 시청역에서 딱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5호선에서 한번 갈아타면 되는 것 같은데, 광화문에서. 근데 이제 이게 멀긴 하죠. 한번 찍어볼까?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시간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55분. 1시간 정도 걸리게. 한 번에 쭉 타고 가겠네. 한 번에 쭉 타고 가면은, 얘도 선사현대도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여기는 한번 갈아타야 돼. 2호선. 잠실역에서 타면 30분이면 가네. 그쵸? 이게 훨씬 더 나은. 출퇴근 입장에서. 그쵸? 예. 네, 뭐 강권은 아닌데, 어차피 제가 다 추천하는 물건, 이제 결국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이유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데 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가 좀 더 미래적으로, 가격적으로 그게 좀 더 좋을지, 가격적으로 좋을지, 투자적인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네네. 네, 좀 전에 이제 포모도 말씀하셨는데, 예. 네, 요즘 부동산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단기간 급등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 급등이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뭐 호갱노노나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프로 기울기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나도 그 포모를 따라 지금이라도 잡는 게 맞는 것일지, 아니면은 가격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안정이 되면은 그때를 좀 노려봐야 될지. 그래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이렇게 경험상 이렇게 오르는 흐름에 올라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관망을 하고 지켜봤다가 뭐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해주신 이 현사 현대 아파트도 이제 가격이 조정되면은 그때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지금 상황에서 이게 무리하게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지, 요 판단이 애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실거주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투자 목적도 당연히 있으시지. 기본적으로 실거주를 한다는 거는 여기에서 최소 5년, 많으면 15년까지는 거주를 할 생각으로 지금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따졌을 때는 그러면은 5년 뒤, 뭐 15년 뒤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변동이 크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저는 뭐 투자적인 관점으로 지금 사가지고 3년 안에 얼마를 뭐 5천만 원을 벌 거야, 1억 5천만 원을 벌 거야 이런 거라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측을 많이 해야 되고 기민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뭐 그런다고 해서 그 투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3년 뒤를 예측해서 지금 한다는 게 수익률을 생각을 한다는 게 쉽지도 않은 일이고요. 부동산 시장을. 그래서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지금 그 생각을 하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15년을 또는 진짜 길게는 20년을 볼 건데 그럼 지금 뭐 1억 뭐 만약에 비싸게 샀어. 뭐 1억 5천 비싸게 샀어. 근데 뭐 15년 뒤면 저는 거의 두 배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 다 20억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1억 싸게 사서 1억 5천 싸게 사서 그 돈까지 같이 먹는 것도 좋겠지만 그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아예 지금부터 바닥이 안 와서 아예 더 올라버리면은 다 못 먹는가. 차라리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가져온 것들은 거의 상급지에 해당을 해요. 그리고 서울에서 중간 무조건 중간 이상인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만약에 날라가면 이게 가격이 더 오르면은 그냥 잡을 수 없는 지금 이 가격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뭐 15억 뭐 16억 이렇게 가는 것들은 가게 되면은 못 삽니다. 이게 못 사게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능하다면 실거주라면 그냥 잡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급등장이에요. 막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고 그런 것 심리 때문에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 계속 뭐 더 오르냐 아니면 떨어지냐 이거를 제가 뭐 예측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실거주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자가인 사람과 그러니까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비율이 거의 뭐 45대 55 이렇게 돼요. 반반인 거예요. 반반 거의. 굉장히 첨예하게 이익이 대립되어 있죠. 그래서 무주택인 사람들은 당연히 집값이 모두가 떨어지길 원할 거고요. 집을 사야 되니까. 그리고 유주택인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길 바랄 거예요. 떨어지지 않길 바래요. 그런 생각들이 반반이기 때문에 갑자기 막 폭락을 쭉 한다거나 갑자기 폭등을 막 한다거나 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지금 좀 오른 상태니까 약간 소강 상태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서 뭐 더 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서울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신축 아파트가 앞으로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단만은 이제 계속 전세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그걸 받아주기가 어렵고 상급지로 이제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수요가 있는데 이제 공급이 받쳐주지 못한 상황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뭐 눈에 보이는 이런 당장의 지표들로는 막 떨어지기에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래서 특히 또 실거주이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 지금 상급지 특히 상급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보이는 곳들은 그냥 하는 게 맞다라고 저 답변이 되셨을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렇게 벌써 이제 세 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게 이제 출퇴근 때문에 영등포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겪었던 거예요. 사실 저도 출퇴근이 편하게끔 선택을 했었거든요. 사회초년생 때. 그리고 제가 계산을 했을 때 한 6억, 7억 정도 자산 차이가 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기서 어떻게 다녀 말도 안 돼 라는 곳에 살아 이렇게 생각했던 곳이 뭐 성남이랑 뭐 이쪽 동쪽이었는데 이제 마포 쪽 값이랑 이제 제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던 집값의 차이가 거의 뭐 6, 7억 정도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집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가격적인 거, 가치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놓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지역을 고르는 게 가격적으로 유리. 나한테 좋은 데가 아니라. 이게 이해되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번 드립니다. 또 뭐 질문 같은 거 할 거 있으실까요? 이제 실거주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제 집의 크기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단순히 투자 관점에서 좀 이렇게 한 20평대 집에서 이렇게 거주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지역보다는 조금 더 바깥으로 벗어나겠지만 30평대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송파에 있는 20평대랑
영등포에 있는 30평대를 고른다고 하면은 순수 부인님 같은 경우는 어디를 당연히 이제 산적지를 고르신다고 답변하실 건가요? 그렇죠. 무조건 평수를 줄여서 상급지를 가는 게 가격적으로, 가치적으로 맞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릅니다. 무조건.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경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강남에서 쪽 뭐 20평대 살다가 그거 비싸게 팔고 분당에 3, 40평대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의 가격, 그러니까 분당의 가격이 강남의 20평대 가격이랑 안 맞아요. 이게 더 많이 올라요. 강남 쪽이.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때.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평수를 줄여서 이제 상급지로 들어가는 게 가격적으로 맞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경험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거주를 생각해서 난 넓은 곳에 살고 싶어라고 이제 가치관을 두신다면은 당연히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30평대 서울을 고를 수가 없잖아요. 뭐 골라도 이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의 외곽에 있는 뭐 서대문구, 은평구, 어디 도봉구, 노원구 뭐 이런 이제 제가 지금 가져온 데는 전부 다 1, 2급지거든요. 1급지, 2급지, 못해도 3급지. 근데 3, 4급지, 5급지에서 살아야 돼요. 그것도 거기에서 메인이 아닌 곳에서 30평대는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거기서의 실거주 가치가 과연 높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지금 아이가 지금 현재 없으신 상태고 계획을 하신 상태에서는 이제 요런 집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고 이제 저한테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대부분 돈 때문이에요. 돈이 더 오를지 안 오를지 뭐 이런 것 때문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죠. 만약에 내가 그냥 네. 내 돈 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서 살겠다 하면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냥 원하는 데 살면 돼. 그게 뭐 그래서 김포의 신도시든 인천의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거기 완전 엄청 깨끗하고 완전 신축에 넓고 가격도 싸게 살 수 있고 근데 그걸 물어볼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그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곳을 원하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그거에 맞춰서 말씀드린. 근데 그거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내 본능과 반대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나는 큰데 살고 싶어. 나는 신축 살고 싶은데. 뭐 이런 거랑 맞닥뜨리게 되는 거. 근데 돈은 거기서 나오는 게 외곽의 신축이 더 오르냐, 중심지의 구축이 더 오르냐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투자와 실거주에 좀 괴리가 있는데 이게 좀 어느 쪽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고민해봐야 같습니다. 되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걸 두 개 다 같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있는 사람은 돈 한 3, 40억씩 있는 사람, 2, 30억씩 있는 사람들이 그냥 좋은데 실거주 하는 거예요. 투자도 되는 곳 이런데. 근데 우리는 돈이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 앞으로 오를 만한 곳, 아직 덜 오른 곳, 그리고 유망한 곳을 고르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살기 좋은 곳은 그러니까 물론 살기 좋기 때문에 유망한 건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신축 방, 평수 넓은 곳 그런 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아내분이랑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내가 이런 지금 90년대, 80년대 후반 구축에서 10년, 15년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런 아파트들에 뭐 좀 수리되어 있는 물건들을 여러 개를 많이 보면서 가늠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마냥 구축이라고 안 좋다가 아니라 수리가 되면 또 괜찮아요. 물론 뭐 주차장이라던가 엘리베이터라던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좀 떨어지고 뭐 그렇지만 이제 내가 사는 집을 수리해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 같아 축에서. 그리고 이런 집들의 이제 기본 집들 있잖아요. 완전 썩어가지고 막 그 수리 한 번도 안 한 집 이런 집들은 도리어 좀 더 깎기가 편해요. 좀 더 깎아가지고 내 돈 들여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은 나중에 매도할 때도 그런 거 비용 처리가 돼.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 생각도 좀 정리할 수 있고 그냥 앉아서 부동산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내가 가지 않으면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서 보고 본 걸 느낌을 또 경험을 토대로 좀 의사결정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앉아서만 아파트 안 보고 생각을 하기에는 내피셜로 고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좀 발품 팔아보고 선택을 해보시는 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만 그럼 마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하시는데 추후에 만약에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한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수부님. 네.